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행복을 부르는 주문. 오늘도 행복한 날, 행복이 샘솟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부르는 주문 함께 합니다. 지압하시면서 해보세요. 손이나 발 지압을 하시면 여러분 혈액순환도 잘 되고 온몸이 피로도 풀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원할 때면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온다면 그 아름다움에 감사하라. 우리는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태양과 떠다니는 구름과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 그리고 온갖 아름다운 자연을 접할 수 있다. 그 아름다움에 감사하라. 원한다면 시간을 내어 바다를 보러 가라. 산을 오르라. 호숫가를 산책하라. 매번의 식사에 감사하고 따뜻한 잠자리에 감사하고 가족과 함께 있음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의 습관이다. 없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나쁜 버릇을 고치려면 마치 마음은 버릇없는 아이처럼 한동안 투정 부리며 반항할 것이다. 한동안은 그 마음을 대하기가 고단할지 모르지만 조금만 지나면 아이의 투정은 사라지고 새로운 습관을 따르게 된다. 감사하는 습관은 기쁨을 부르고 기쁨은 행복을 부른다. 지금 여기에서 감사하는 습관은 행복을 부르는 주문과 같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꽃을 감상하면서 보니까 또 감사하지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 이렇게 말할 수 있음에 감사, 숨 쉴 수 있음에 감사, 유튜브 방송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 네이버 방송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우리 매일매일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가 차고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행복은 한 집에 삽니다. 감사하면 미소가 져집니다. 감사하면 웃음이 참 잘 나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매일 웃고 사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은 인생의 소금입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간을 보듯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세요. 깊은 강물은 돌을 집어 던져도 흐려지지 않습니다. 모욕을 받고 발칵하는 사람은 작은 웅덩이에 불과합니다. 3번 생각하고 행동하는 값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있을 때 존중하고 없을 때는 칭찬하고 곤란할 때는 도와주고 은혜를 잊지 말고 베푼 것은 생각하지 말고 서운한 것은 잊으세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날, 웃음꽃이 피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 두 눈이 있어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두 귀가 있어 감미로운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두 손이 있어 부드러움을 만질 수 있으며, 두 발이 있어 자유롭게 가고픈 곳 어디든 갈 수 있고, 가슴이 있어 기쁨과 슬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으며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날 필요로 하는 곳이 있고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에서 돌아오면 내 한 몸 쉴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있다는 것을, 날 반겨주는 소중한 이들이 기다린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아침에 보는 햇살에 기분 맑게 하며 사랑의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며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에서 마음이 밝아질 수 있으니, 길을 걷다가도 향기로운 꽃들에 내 눈 반짝이며 한 줄의 글귀에 감명받으며 우연히 듣는 음악의 지난 추억을 회상할 수 있으며, 위로의 한마디에 우울한 기분 가벼이 할 수 있으며, 보여주는 마음에 내 마음도 설렐 수 있다는 것을,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누리는 행복을 생각합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것에 건강한 모습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이 아름다운 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오늘도 내일도 감사하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갑니다. 좋은 글 중에서 용서는 내 자신에게 베푸는 큰 선물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있어 그리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 양식이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좋은 기회가 오면 즉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정말 좋은 글이죠. 여러분, 외워야 될 것은 여러분 딱 정지해놓고 적으세요. 진실한 사람은 작은 일부터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승자는 패자보다 훨씬 많은 실수를 저지른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이다. 그랬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베풀어줘도 늘 불만이다. 곤란한 일을 만나면 먼저 그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가를 반성하고 다시 덕을 닦는다. 이것이 사물에 처신하는 길이고 다가오는 곤란을 피하는 길이다. 희생이 없이는 풍족한 것을 창조할 수 없다. 시장 자본주의의 더럽고도 조그만 비밀 하나는, 성공한 기업들은 자유기업 정신을 무시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적어도 짧은 순간이나마 독점을 행사하는데 성공한 기업들이다. 경쟁력은 경쟁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성공은 남과 다르다는 데서 오는 것이다. 태도가 당신을 높이를 결정한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미리 생각하여 꾀하고
마음을 다해 힘쓰면 때를 놓치지 않는다. 법구경 말씀입니다. 행복할 때의 미덕은 자제이고 역경에 처했을 때의 미덕은 인내이다. 위기의 순간 해답이 쉽게 풀리는 문제는 우리를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순간을 잡기 위해 노력하여 때를 기다린 사람은 기회가 오면 과감히 행동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때요, 시간이요. 바로 무엇일까요? 기회입니다. 때요, 시간이요, 기회입니다. 부자가 못 되는 것은 나눔의 생각이 부족해서이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 행복의 3가지 조건. 첫째, 할 일이 있고, 둘째,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셋째, 희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승자는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서고 패자는 쓰러진 7번을 낱낱이 후회한다. 탈무드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후회해봐요. 소용없는데. 후회해도 소용없는데. 사랑은 당신이 느끼는 감정뿐만 아니라 당신이 행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곧 감사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로. 그래서 이시영 박사님 강의 중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한스셀리 의학 박사님 얘기를 토대로 해서 강의 때도 많이 얘기하고 저도 감사하면서 살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시영 박사님께서 강의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스트레스 대가하면 누구입니까? 한스셀리 뇌분비학자라는 분을 듭니다. 1958년 스트레스 연구로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캐나다 분인데 이분이 고별 강연을 하버드 대학에서 했습니다. 그때 마침 그 대학에 있어서 정말 아주 감동적인 강연을 드렸습니다. 하버드 강당에는 백발의 노 교수들이 빽빽히 들어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기립박수도 받았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내려가는데 웬 학생이 길을 막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스트레스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비결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분은 딱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appreciation 하고 쓱 조용히 내려가십니다. 감사하며 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장례는 물을 끼얹듯 조용해졌습니다. appreciation 감사하며 살라. 여러분, 감사만큼 강력한 스트레스 정화제가 없고 감사만큼 강력한 치유제도 없습니다. 종교인이 장수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은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이나 하찮은 일에도 감사드리는 이 자세가 장수하는 비결로 의학에서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도 종교인 나름이죠. 감사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감사하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죠. 감사하는 마음속에는 미움, 시기, 질투가 없습니다. 참으로 편안하고 마음이 그저 평온하면서 또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이러는 순간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세로토닌이 펑펑 쏟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로토닌이 건강체를 만든다는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라는 것이 인간을 그저 편안하게 하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생하는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또 이른 봄부터 밭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농부에게도 우리는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도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가끔 길에서 저의 동년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힘든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동지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보, 노형, 당신이 용케 살아남았구려. 이렇게 하며 어깨를 두드려 주고 싶고 그렇게 고마운 것입니다. 동지의 같은 느낌이 듭니다. 힘든 세월을 우리는 참으로 땀 흘려가며 죽으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국이 있게 된 것이지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침마다 프랑스 작가 질 르나르 기도문을 꼭 외웁니다. 이분은 홍당무를 지은 작가입니다. 신체가 허약해서 아침마다 이렇게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눈이 보인다. 귀가 즐겁다. 몸이 움직인다. 기분도 괜찮다. 고맙다. 인생은 참 아름답다.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질 르나르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시영 박사님도 저는 이 기도를 들을 때마다 제 몸에 한없는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운 것입니다. 내 발로 이렇게 대지를 버티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생활을 어느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발이 제일 고생하니까 저는 아침에 제 발을 주무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을 주무르면서 하겠습니다. 수고했다. 고맙다. 조심할게. 잘 부탁해. 저는 정말 진심을 담아서 발을 주무르면서 내 발에게 부탁을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몸에도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감사할 일을 찾아보십시오. 지천에 널린 것이 감사뿐입니다. 이시영 박사님의 강의였습니다. 감사해야 할 이유. 너무너무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우리 운동하면서 지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실업가 중에 스탠리 텐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회사를 크게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하게 되었는데 1976년에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척수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척수암은 수술로도 약물로도 고치기 힘든 병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가 절망 가운데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몇 달 후에 그가 병상에서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출근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병이 낫게 된 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탠리 텐은 네, 전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암세포가 없어졌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은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미국의 정신병원에서는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보다는 소위 감사치유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환자들로 하여 지금 자신의 삶에서 감사한 일들은 무엇일까를 찾아내게 하고 감사를 회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약물 치료보다 이 감사치유법이 훨씬 더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치료법은 단지 정신과적인 치료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탠리 텐의 경우와 같이 육체의 질병에도 대단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 해군 장교인 가와가미 기이치 씨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고향에 돌아오고 나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짜증이 났고 불평불만이 쌓여져 갔습니다. 결국 그는 전신이 굳어져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는 정신치료가인 후치다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후치다 씨는 그에게 매일 밤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10,000번씩 하세요 라고 처방을 했습니다. 기이치 씨는 자리에 누운 채로 매일 밤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계속 10,000번씩 그렇게 감사합니다만 계속했습니다. 매일 감사합니다를 했기 때문에 감사가 몸에 배어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2개의 감을 사와서 아버지 감을 잡수세요 라고 말했는데 그때 아들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신기하게도 손이 움직였고 차츰 뻣뻣하게 굳어져 있었던 목도 움직여지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하던 감사가 실제 감사가 되었고 불치병도 깨끗이 낫게 한 것입니다. 사람의 병은 대부분 스트레스에서 옵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마음의 상처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스트레스와 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미국 텍사스주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에 31년간 봉사한 김우신 박사는 신앙이 암 치료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교회 성가대원들과 일반인들을 비교해보니 성가대원들의 면역세포, 일명 NK세포 수가 일반인보다 몇십 배도 아닌 무려 1000배나 많은 것으로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감사로 찬양하고 사는 것이 그만큼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계를 강화하며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합니다. 감사는 정서에 큰 좋은 반응을 일으켜 혈압을 떨어뜨리고 소화작용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1998년 미국 듀크 대학원에서 해롤드 퀘니히와 데이비드 라슨 두 의사가 실험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매주 주일 교회에 나와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존 헨리 박사도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기 약보다 더 대단한 효능을 가진 것이 감사약입니다.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면 우리 신체의 면역체계를 강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매일 감기약이 아니라 감사약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1분간 기뻐하고 웃고 감사하면 우리 신체에 24시간의 면역체계가 생기고 우리가 1분간 화를 내면 6시간 동안의 면역체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사약을 먹으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서도 보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삽시다. 하루 10,000번 감사하며 삽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사는 건강상식 10계명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더라도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 여러분 더욱더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첫 번째, 음식은 10번이라도 뭐 씹어도 10번이라도 씻고 삼켜라 그랬는데요. 물도 10번 씻고 삼키면 진짜 건강해집니다. 우리 음식 식사할 때 여러분 가능하면 못해도 30번은 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고 치매가 안 걸려요. 왜냐면요 저작 운동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빈 입으로도 이렇게 탁탁탁탁 닭모이 쪼아 먹듯이 쪼아 주듯이 저작 운동을 해주시면 정말 건강해져요. 두뇌가 건강해지고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50번 이상 씹으면 더욱더 좋죠. 못해도 30번 이상 씹는다. 저는 그렇게 머릿속으로 세면서도 자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빨리 먹는 습관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빨리 드시는 분들요. 의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30번씩 씹어 도저히 못 넘긴다. 그럴 때는 적어도 10번이라도 씹어야 되는데 10번도 못 씹은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귤을 먹거나 사과를 먹거나 할 때도 그냥 꿀렁꿀렁 그냥 대충 한 5번 씹고 넘어갈 때가 있죠. 그럼 막 깜짝 놀래요. 이렇게 먹으면 안 되지. 그래서 10번 이상 씹어야 된다 생각하고 저는 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래 씹으려고 하는데 바쁠 때는 나도 모르게 5번 씹어가고 꿀렁 넘어가네요. 요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0번 이상을 과일도 씹어줘서 위에서 자연스럽게 소화시킬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매일 조금씩 공부를 합니다. 두뇌는 기계와 같아서 쓰지 않고 내버려 두면 점점 더 빨리 낚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과금 계산을 꼭 암산으로 한다든가 전화번호를 하나씩 외운다든가 넌센스 퀴즈를 외운다든가 그런 식으로 외우는 습관을 자주 들여주는 게 뇌 건강에 아주 훌륭한 운동이 되는 거예요. 뇌 운동이.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는 습관, 넌센스 퀴즈, 유머 그런 거 외우면 진짜 좋겠죠. 전화번호도 외우면 좋지만 전화번호는 외워봤자 어디다 써먹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저는 회원들한테 넌센스 퀴즈나 유머 같은 걸 꼭 한두 개씩이라도 외우라고 제가 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정말 많이 써먹습니다. 그러면 인기가 그만큼 올라가요. 어디를 가든지 한두 가지 탁 그냥 저로의 힐링 타임을 만들어 줘보세요. 외워가지고 하다 보면요 외워가지고 그래요. 제 말 듣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아주 그냥 인기 짱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면 스트레칭을 기본으로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기지개를 쭉 키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키며 다리가 쥐가 났어. 아유 나 죽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일어나자마자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요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기지개 쓰다가 아침에 기지개를 쓰면 좋다고 하니까 눈 뜨면 기지개 먼저 하다가 딱 쥐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많은 줄 아세요? 막 그냥 1, 20분이 지나도 안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딱 풀리는 급처방법. 무릎을 꿇고 다리를 X자로 발을 하면 그래서 딱 엎드려서 기도를 하면 한 30초 정도 되면 싹 가십니다. X자. 그런데 그렇게 쥐가 안 나게 미리 하는 것이 최고의 중요한 거잖아요. 안 나게 하는 방법. 절대 기지개를 먼저 쓰면 안 된다. 뭐를 해야 되냐? 눈 뜨면 일어나기 전에 네 발을 들고 모관 웃음 운동을 한다. 모관 웃음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모관 운동을 해야 여러분이 순환이 너무너무 잘 돼서 기지개를 써도 절대 쥐가 안 나요. 모관 운동이 뭐냐고요. 저희 회원들은 다 합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고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강의를 자주 들으면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발을 들고 누워서요. 누워서 네 발을 들고 손 두 개, 다리 두 개를 위에 하늘로 쳐 올리고 막 털면서 아하하하하하 웃음까지 같이 해주는 거예요. 네 발만 들고 흔들어도 되지만 이 웃음을 같이 하면 모관 웃음 운동이 돼서 기분도 너무너무 좋아지고 처음에는 가볍게 살살살살 흔들면서 아하하하하하 하다가 한 30초 지나면 아하하하하 손발을 마구 앞뒤로 흔들면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순환이 잘 돼서 심장이 팔팔해지고 혈관이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쥐가 절대 안 나요. 책임지고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쥐 안 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기지개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느슨해진 근육을 막 모관 웃음 운동으로 풀어주고 신경을 자극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기분을 맑게 해줘서 그 다음에 기지개를 쓰면 더욱더 쭉 스트레칭이 되면서 아주 기분이 맑고 상쾌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을 지금부터 안 하신 분들은 들여주시면 정말 저한테 고맙다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김정옥 강사 왕팬이 됩니다.
1등 구독자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안 누르신 분 지금 구독 꼭 누르세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이에요. 이렇게 좋은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는데 평생 지가 안 나요. 이렇게 눈 뜨면 꼭 모관 웃음 운동을 하시면, 그렇게 하면 혈관이 갑자기 막히는 치명적인 사고를 절대 나한테는 안 돌아온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매일 좀 이렇게 낮에 피곤을 좀 느낀다. 그러면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낮잠을 자주면 참 좋대요. 그런데 1시간씩 길게 자면은 안 좋아요. 그럼 밤에 잠을 못 자거든요. 한 10분에서 15분을 자면 피로에 쌓인 그 안 좋은 물질들이 싹 풀어지고 이게 몸이 싹 풀리면서 피곤이 다 풀리면서 기분이 아주 좋아져요. 잠깐만 자도. 그래서 낮잠을 잠깐 자주는 거는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후에 바로 자는 건 안 좋습니다. 살을 찌게 하는 주범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오래 자는 건 안 된다. 나는 10분, 15분은 도저히 안 돼. 1시간, 2시간은 자야 돼. 그러면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거하고 상관없는 분은 뭐 상관없겠지만, 5번째,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화장실을 꼭 가는 게 좋은데요. 화장실 가는 거를 꼭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고 합니다. 현대인의 불치병인 특히 주부들의 고민거리인 변비를 고치려면 아침 식사 후에 무조건 화장실에 간다. 화장실로 오라는 신호가 없더라도 잠깐 앉아서 배를 마사지하면 3분 정도 기다리다가 나옵니다. 아침에 화장실에 가서 앉아 있는 버릇을 들이면 한번 배변 습관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꼭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6번째, 식사 3, 4시간, 3, 4시간 후에 만약에 뭐가 먹고 싶으면 간식을, 과일 같은 간식을 드시면 좋아요. 밀가루 간식, 과자 간식, 몸에 안 좋은 거는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빵 같은 것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쌀 과자는 좋아요. 과일이나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은 장수로 가는 지름길인데요.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드시면 건강하게 사는 지름길이 됩니다. 점심 식사 후에 속이 출출할 즈음에 과일이나 가벼운 간식거리로 속을 채워주면 보약이 된다고 합니다. 7번째, 오른쪽 옆으로 누워 무릎을 구부리고 자라 그랬는데, 여러분 가능하면 반드시 자는 게 좋아요. 그런데 나는 꼭 옆으로 자고 싶다. 그러면 잠깐 누워서 오른쪽 옆으로 잠깐 누워서 잠깐 자고 바로 자는 게 좋아요. 옆으로 오른쪽으로 누웠으면 왼쪽으로 잠시 한 1, 2분이라도 좀 누워서 스트레칭 좀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반듯하게 자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옆으로 누워서 한쪽으로만 자면은요, 몸이 자세가 다 삐뚤어집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는 아이가 엄마 뱃속에 들어있는 때 그 자세라고 합니다.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 무릎을 약간 구부리는 자세라고 하는데요. 그게 가장 빨리 숙면에 빠질 수 있게 자는 중에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세는 이 몸이 한쪽으로 옆으로 오른쪽으로만 누워서 자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내 몸 뼈 자체가 비틀어져요. 명심해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자는 습관을 들이고 옆으로 자고 싶을 때는 오른쪽 아시겠죠?
8번째는 관략근 조이기를 매일 해주시는 거예요. 관략근 조이기. 그게 체조죠. 관략근 조이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요.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건강 체조입니다. 출산 후 몸조리를 할 때나 갱년기 이후에 요실금이 걱정이 될 때도 이보다 더 좋은 운동이 없습니다. 바르게 서서 관략근을 힘껏 쬐다 풀었다 쬐다 풀었다. 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당장 하세요. 쬐다 풀었다 쬐다 풀었다. 3초를 쉬고 풀어주는 동작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거를 더 길게 5초까지 하면 더 좋겠죠. 4초 들이마시고 꼭 저으면서 그 다음에 길게 6초 이상 길게 풀어주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3초, 4초, 5초 내가 맞게 해서 들이마신 다음에 한 3초 정도만 내쉬고 다시 또 들이마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9번째, 하루에 10분 정도 노래를 부른다. 콧노래를 부르고 자주 부를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머리가 이제 복잡할 때 있잖아요.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면 기분이 아주 상쾌해지고 이 스트레스가 도망가요.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쫓아내버리거든요. 그래서 대인 기피나 우울증 치료에도 효과가 있고 정신과 치료에도 쓰이는 방법이에요. 이게 정신과에 다니는 분들도. 그래서 꼭 여러분들 내가 정신과에 가서 다니면서 그때서 하지 말고 미리 항상 콧노래도 부르고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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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꽃처럼 활짝 웃어요 세상 밝으리 걱정하면 무엇해 즐겁게 웃어보자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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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라도 노래를 애워가지고 여러분 자꾸 부르시면 웃음이 절로 나오고 걱정이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내 몸이 건강해집니다. 스마일송 이거 괜찮죠? 제가 이 아래 더보기 코너에 그거 노래 부르면서 율동하는 거 넣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배워보세요. 모르신 분들. 그래서 완전히 애워가지고 자주 주방에서 일할 때 자주 부르시고 나는 행복합니다. 너도 행복합니다. 너도 나도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간단한 노래 흥얼거리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자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날마다 행복 속에서 살고요. 웃음 운동도 열심히 하게 돼요. 10번째, 샤워를 하고 나서 여러분 물기를 다 닦으시죠. 그냥 닦으려고 저기 드라이기로 마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밑에가 그냥 습하거나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드라이기로 말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얼굴은 절대 안 닦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굵은 물기만 털어버리고 자연으로 말리는 게 좋고 몸도 굵은 물기만 탈탈 가볍게 두세 번만 닦고 안 닦는 게 좋다고 합니다. 피부도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샤워를 하고 나면 수건으로 뽀송뽀송하게 닦지 말고 저절로 마를 때까지 내버려 두면 노화가 그만큼 10년 후로 밀려 나간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피부는 물기를 빨아들이고 탄력을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샤워하고 나서는 꼭 절대 다 닦지 말고 대충 굵은 물기만 두세 번 털어주시고 해줘 보시면
젊어집니다. 나는 그런 거 상관없어. 그런 사람은 그냥 계속 닦으셔도 됩니다. 얼굴 기왕이면 늙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거 돈도 안 드는 건데 실천해 보시면 어때요? 저는 이거 배우고 나서 진작부터 물기를 안 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 토닥토닥해서 이렇게 물기를 여기서 말려요. 그럴 시간이 없을 때는 그냥 얼굴 착 뿌리고 그냥 막 대충 이렇게 몇 번만 몸에도 닦고 한 서너 번만 대충 이렇게 훑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와서 준비하다 보면 자동으로 말리더라고요. 내 머리는 너무 이제 그러니까 적당히 말리고 저는 이 드라이기로 안 말려요. 자연으로 말리게. 드라이기 많이 하는 것도 좋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는 대로 습관대로 하고 싶은 분은 하시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정말 나는 이렇게 해봐야겠다 생각이 드신 분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큰 팁, 왕팁. 그게 뭐냐? 매일같이 웃음 운동을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웃음은 정말 웃으면 복이 와요가 무슨 말이겠어요? 웃고 살면 좋은 일이 많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냥 나한테 화내려고 한 사람도 내가 웃으면서 아유 내가 뭘 기분 나쁘게 하셨나요? 아유 죄송해요. 뭘 잘못했나 봐요. 죄송해요. 먼저 웃으면서 해보세요. 그러면요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려고 막 왔다가도 화를 내지 않고 어이가 없어서 그 사람도 웃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웃으면서 사는 연습, 웃는 연습을 평상시에 자주 해야 웃을 일이 있을 때도 잘 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웃고 사니까 이렇게 건강해지고 퇴행성 관절염도 좋아지고 건강 음식 먹고 웃음 운동하고 건강 운동하면서 사니까 이렇게 허리도 좋아지더라고요. 정말 한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 왕팁 아침에 눈 뜨면 맨 처음에 일어나기 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모간 웃음 운동 하라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서 잘 잤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한 3번 해주면 더 좋아요. 기지개를. 그렇게 하고 소리를 크게 못 웃으면 작게라도 웃어보세요. 한 1, 20초라도 손끝하고 이 손목하고 같이 꽃봉우리처럼 박수 치면서 크게 박수를 못 치면 가족들 자고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서 웃음 운동 잠깐 하고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소금물 양치를 하시고 깨끗이 혓바닥을 청소를 하시고 그 다음에 거울 보고 또 한 번 웃음을 웃어줍니다. 한 2, 30초만 거울 보고 웃으면서 정호가 오늘 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오늘 또 행복이 가득한 날 될 거야. 하면 해보세요. 여러분 도저히 안 되는 분은 뭐 어쩔 수 없고요. 노력해보세요. 그리고 나와서 음양탕에 물을 꼭 드시기 바랍니다. 한 컵이나 2컵을 드시면 이거보다 더 좋은 보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음양탕을 드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한 1, 20분 후에 과일을 드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30분 후에 드시면 좋지만 시간이 없다 할 때는 1, 20분 후에 드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욱더 할 얘기가 많은데 10분이 넘었는데 제가 이걸 추가로 더 팁으로 알려드렸는데 꼭 모르신 분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 방송을 자주 들으신 분은 그렇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입냄새 난 사람도 입냄새가 안 난대요. 종아리 지난 사람도 종아리 지가 안 난답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교회 갔다 오다가 촬영을 했는데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장관을 감상하면서 좋은 글과 함께 하겠습니다. 점점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 우리는 가능하면 계획을 세우고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며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언제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결과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죠. 원래 인생이란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좋은 글을 지인분께서 매일같이 저에게 보내주신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글이 좋아서 제가 공유를 하고 싶을 때 한 번씩 여러분께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최종의 목표를 정하거나 이루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수나 실패가 있다면 조금씩 고쳐가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올해보다 내년이 나을 거라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문제를 고쳐나간다면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더라도 행복한 삶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지면 세상의 모든 일들도 조금씩 좋은 쪽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의 공부를 하면서 행복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법륜스님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글이 좋아요. 욕심과 이기심은 습관적으로 자꾸 일어나요. 이것은 어쩔 수 없지만 업식을 따라가는 것은 선택할 수 있어요. 욕심을 자신의 마음을 전환해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인 출리심으로 바꿔보세요. 이 생을 향한 마음을 해탈로, 수행으로 향하게 하세요. 이기심을 이타심으로 바꿔보세요.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탈바꿈하세요. 못된 마음을 자꾸 순수한 마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현상, 즉 생각을 집착하는 마음을 알아차림으로 바꿔보세요. 생각에 관심을 갖지 말고 생각을 놓는 것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수행은 업식, 즉 저절로 일어나는 생각을 주의하고 바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욕심과 이기심과 산란함은 많이 익숙하고 저절로 마음에서 올라옵니다. 수행에 대한 마음과 남을 생각하는 마음과 알아차림의 힘은 약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마음을 가져야 해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인 보리심과 알아차림도 연습을 하면 저절로 나오게 된답니다. 정말 좋은 글이죠. 고난이 미래의 문을 열어줍니다. 운명은 시련의 순간에 결정이 된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지혜를 얻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고난과 시련입니다. 시련은 그 시련을 겪기 이전에는 참다운 사람이 되지 못한다. 배를 골아본 사람만이 음식의 소중함을 알듯 당신도 시련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찾게 된다. 삶을 살아가면서 평탄한 길만 걸어간다면 그 얼마나 따분하고 심심한 것이 되겠는가.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을 헤치고 나아감으로써 미래의 문은 열리고 자신을 지혜를 얻게 되고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미래의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작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꿈은 그리 먼 곳에 있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글 이산화 역금. 정말 좋은 글이죠. 단순하고 느리게 살자. 김정한. 매운 세상 어찌 바람 앞에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기가 쉬운 일인가. 때로는 온몸으로 바람을 맞으며 상처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바람막이가 되어 온몸으로 바람을 피하며 살아야 한다. 그러나 견디고 이겨내면 바람은 멈추게 되어 있고 다시 평온은 찾아온다. 가벼운 것도 뿌리는 무거운 법. 무거운 삶에서 벗어나 새털처럼 가벼운 삶도 만날 테니까. 바람도 삶의 무게도 웃으며 맞자. 그것도 잘 살기 위한 과정일 테니까. 삶의 공식도 생각하기에 따라 간단한 법. 고차 방정식 풀듯 복잡하게 이끌지 말자. 3. 단순하게 생각하고 느리게 행동하면 그 안에 답이 있을 거야. 단순하게 그리고 느리게 살자. 김정한. 잘 있었나요? 내 인생 중에서. 행복의 필수 요소는 소박한 취향, 약간의 용기, 어느 정도의 자제력, 자기 일에 대한 애정, 그리고 무엇보다 떳떳한 양심이다. 조르주 상드. 삐뚤삐뚤 돌아가도 괜찮다. 속도를 줄여도 괜찮다. 성취가 있으면 침잠도 있어야 한다. 완벽하지 않아도 빠르지 않아도 괜찮다. 성실에 조화된 여백은 삶의 보물이다.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요?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철학자 칸트는 행복의 3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첫째는 할 일이 있고, 둘째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셋째 희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탐내기 때문이라고 한다. 행복하고 싶다면 지금 갖고 있는 것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남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길 기다리지 말고 나 스스로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만들어가면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 바이러스를 널리 퍼뜨려 주는 것이다. 행복의 씨앗을 내 스스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행복이란 향수와 같다고 말한다. 자신에게 먼저 뿌리지 않고서는 남에게 향기를 줄 수가 없다. 그리고 멋진 사람보다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멋진 사람은 눈을 즐겁게 하나 따뜻한 사람은 마음을 데워준다. 잘난 사람보다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잘난 사람은 피하고 싶지만 진실한 사람은 곁에 두고 싶다. 대단한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대단한 사람은 부담을 주지만 좋은 사람은 행복을 줍니다. 우리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어느 병원 앞에 게시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갈에 물렸던 분이 여기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하루 만에 나아서 퇴원하였습니다. 또 다른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뱀에 물렸습니다. 그분은 치료를 받고 3일 만에 건강한 몸으로 퇴원했습니다. 셋째, 게시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셋째 게시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친 개에게 물려 현재 10일 동안 치료를 받고 있는데 곧 나아서 퇴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게시판에도 있었습니다. 어느 분이 인간에게 물렸습니다. 그 후 여러 주일이 지났지만 그분은 무의식 상태에 있으며 회복할 가망도 별로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인즉 부부싸움을 악에 바쳐 하게 되면 입김이 나오는데 과학자들이 그 입김을 모아 독극물 실험을 했더니 놀랍게도 코브라 독보다 강한 맹독성 물질이 나왔습니다. 우와! 또한 사람을 데려다가 타액 검사를 해본 결과 평소엔 이상이 없었는데 칸막이 속에 가두어둔 채 약을 올려 신경질을 부리게 한 뒤 타액 검사를 했더니 황소 수십 마리를 즉사시킬 만큼의 독극물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러나 즐겁게 웃고 난 사람의 뇌를 조사해 보니 놀랍게도 독성을 중화시키고 웬만한 암세포라도 죽일 수 있는 호르몬을 다량 분비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들으시고도 박장대소 웃음치료 운동을 안 하시겠습니까? 인간의 내부에는 얼마나 많은 양의 독이 들어있을까? 모든 억제, 불안, 미움, 공포, 스트레스 등이 뭉쳐서 눌려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는 순간 그것은 엄청난 양의 독으로 뿜어져 나올 것입니다. 그 독을 없애는 유일한 길은 웃음입니다. 전체적인 웃음만이 그것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주변 사람의 기분마저 바꿔 놓습니다. 내가 웃으면 전 세계의 에너지가 나에게 흘러옵니다. 전 세계가 나에게 웃음을 보냅니다. 어느 나라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웃으면 세상도 웃는다. 네가 웃으면 세상도 웃는다. 네가 울면 너는 혼자다. 크게 한번 웃어보자. 억지로라도 웃어보자.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거기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휴식이 되는 이야기 중에서 라는 글에서 그 책에서 나온 글입니다. 여러분, 웃음 운동이 얼마나 필요한지 중요한지 여러분 이제 깨달으셨습니까? 제발 부탁이니 웃음 치료 운동을 하면서 웃음 연습을 하시면서 일부러 웃는 연습을 하셔서 내가 웃을 일이 있을 때 조금만 웃을 일이 있어도 웃음이 나올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웃을 일이 있어도 안 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병원에 가봐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 박사님이 하는 말이 그만큼 멍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 연습을 더욱더 해야 된다고 합니다. 웃음은요, 일부러 웃어도 뇌에서는 진짜로 웃는 걸로 착각을 하고 건강 호르몬을 분비를 시켜줍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웃으면 전 세계가 나에게 흘러옵니다. 에너지가 다 흘러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웃음에 미쳐서 삽니다. 그래서 내가 웃음 운동을 하고 살기 때문에 건강해진 겁니다. 즐겁게 웃고 즐겁게 웃으니까 행복하고 병이 다 건강해지는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냥 악에 바치고 남 험담하고 어떻게 하면 트집 잡을까 생각하면서 정말 그렇게 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일부러 웃음 연습 해가지고 내 마음을, 내 기분을 정화를 시키고 나를 기쁘게 행복하게 해주면 절대 남을 해코지하는 말을 안 하고 남의 험담을 안 하고요. 정말 있잖아요. 긍정적이고 정말 사랑스러운 말을 많이 하고 삽니다. 그러면 독이 생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코브라보다 그 강한 맹독성 물질이 나왔대잖아요. 악에 받쳐있는 사람들. 험담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약 험담을 자주 하고 맨날 자주 화내고 그런 사람들은 근신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내 건강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람들은 이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거 얘기하고 건강 음식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그냥 아무거나 잘 먹으면 건강하게 산대. 아무거나 잘 먹은 사람이 암이 잘 걸리고 암 걸려갖고 일찍 죽더라고요. 아무거나 잘 먹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편식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옛날에 모르니까 편식한 게 안 좋다고 하지만 편식은 어떤 게 잘못된 거냐. 이게 몸에 좋은 음식인데도 안 먹는 거 그게 잘못된 편식이고요. 몸에 좋은 음식이면 내한테 기한이면 긍정적인 그런 음식이면 먹는 것이에요. 몸에 안 좋은 음식은 이 빵이나 예를 들어서 토스트나 이런 것들은 몸에 안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드셔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노력하지 않으면 진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웃음 연습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웃는 연습해야 돼요. 김정욱 건강웃음 TV와 함께 하시면 혼자서는 잘 안 되고 하니까 매일 자주 따라서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잘 웃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래갖고 아주 몸도 건강해지고 매일매일 행복 속에서 산대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저한테 아주 그냥 하늘에서 내린 천사라고. 웃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거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냥 그 사람들의 앞날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 있죠. 정말 웃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도 슬슬 잘 풀립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기왕이면 행복하게 건강하게 우리 살자고요. 얼굴에 이렇게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얼굴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볼게요. 몇 년 전부터 이걸 봤는데 볼 때마다 뜻이 참 깊어요. 얼굴이란 우리말의 의미는 영혼이라는 뜻이고 통로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멍한 사람들을 보면 얼빠졌다고 합니다. 사람의 얼굴은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의 얼굴은 마치 영혼이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하는 것처럼 바뀝니다. 그러기에 변화무쌍한 것이 얼굴입니다. 얼굴은 정직합니다. 첫인상이 결정되는 시간은 6초가 걸린다고 하지요. 첫인상이 결정하는 요소는 외모, 표정, 제스처가 89%, 목소리 톤, 말하는 방법이 13%, 그리고 나머지 7%가 인격이라고도 합니다. 표정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표정과 감정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근육 80개로 되어 있는데 그 근육 80개의 근육이 7,000가지로 표정을 지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대단하죠? 우리 신체의 근육 가운데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오묘한 것이 바로 얼굴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인상이라고 말합니다. 저기가 어디냐고요? 마지막에 끝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상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이처럼 시시때때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겠죠? 또한 변화될 수 있는 것도 우리들의 모습이겠죠. 기쁨이 잘 통하는 얼굴, 감사가 잘 통하는 얼굴, 희망이 잘 통하는 얼굴. 항상 이런 모습으로 하루하루 새롭게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잘 통하는 얼굴, 감사가 잘 통하는 얼굴, 희망이 잘 통하는 얼굴.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요? 스마일이에요. 스마일. 여러분 항상 스마일 하시면서 기쁨, 감사, 희망이 잘 통하는 얼굴을 만들기를 연습을 하십시오. 스마일을 하는 관상은요, 복 있는 관상이거든요. 연습하면 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이 저절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관상을 만드는 연습, 훈련하는 데도 있어요. 제가 복 있는 관상 만드는 거 잘 가끔 가르쳐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관상으로 우리 만드는 연습을 김정옥 강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복 있는 관상으로 바뀝니다. 기쁨, 감사, 희망이 가득한 얼굴로 바뀝니다. 아셨죠? 웃음의 뿌리는 마음, 웃음 너무나 중요하죠. 사람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는 빛깔과 느낌입니다. 얼굴이 밝게 빛나고 웃음이 가득한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웃는 연습을 자주 해야 합니다. 얼굴이 어둡고 늘 찡그리는 사람은 쉽게 좌절합니다. 얼굴은 마음과 직결되며 마음이 어두우면 얼굴도 어둡습니다. 마음이 밝으면 얼굴도 밝습니다. 이는 행복하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속에 꿈과 비전을 간직하면 행복에 익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웃음이 얼굴에 가득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에 아주 유익합니다. 그래서 얼굴의 뿌리, 웃음의 뿌리는 바로 뭐예요? 마음이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밭을 잘 가꾸려면 첫째 웃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웃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자주 웃음을 생활하면 행복해지니까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돼요. 사물을, 모든 시야를. 그래서 점점 내 마음속에 꿈과 비전도 생기고 행복 속에서 살다 보니 얼굴 관상이 좋아서 남을 즐겁게 기쁘게 해주지요. 항상 얼굴이 밝게 빛나고 웃음이 가득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려면 나는 안 돼, 웃는 게 안 돼 그러지 마시고 무조건 연습하시고 살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렇게 아름다운 케이블카 공중에서 날아다녀 바다 위에서 세상에 저런 거 볼 때도 와 정말 멋있다. 나도 저거 좀 타고 싶다. 이런 느낌 막 그냥 황홀한 느낌 받는 것도 아주 그게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 웃는 사람은 감성도 풍부하고 감동도 풍부합니다. 여러분 우리 웃는 연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김정옥 강사가 웃음치료 강사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한번 그냥 웃어요. 얼굴도 안 보이는데 쑥스러울 것도 없잖아요. 한번 웃어봐요. 막 몸을 움직이면서 웃으면 더욱더 좋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서서 하면 더욱더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자, 배에다 힘주고 박장대소 시작.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죠. 따라서 하신 분들은 정말 긍정맨이에요. 긍정우먼이에요. 여러분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김정옥 강사 이렇게 유튜브 김정옥 웰빙건강TV를 구독 안 하시면 구독하시고 유튜브 들어가면 김정옥 사진이 딱 들어가요. 김정옥 누르고 딱 들어가면 사진 클릭하고 이 구독을 안 누르시면은 안 나와요. 구독을 누르신 분은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재생 목록 사진을 클릭하면 거기 들어가면 웃음치료 운동이 짜르르르 나옵니다. 여러분 치매 예방 뇌 건강 운동까지 웰빙 건강 운동 면역력 음식까지 건강 정보 좋은 글 다 나와요. 여러분들 무료로 평생 여러분 함께 즐기면서 건강을 찾으시면서 살으시라고 다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웃는 연습하시면서 복 있는 관상 정말 만드시고 항상 얼굴에 밝게 빛나는 태양 같은 그런 얼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다 죽어도 웃고 살다 죽어야지 안 그러겠습니까? 이 얼굴의 뿌리, 웃음의 뿌리는 바로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밭에 웃음의 꽃을 피우며 삽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